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조은비입니다. 오늘은 Evaluation of Physiological Responses to Mental Workload in NBAC and Arithmetic Task라는 제목의 논문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서 투백 태스크를 수행하는 동안 멀티모달 생체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본 논문에서도 엠백 태스크 수행 중 심박수와 GSR을 측정하고 있기에 유사한 면이 많다고 생각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에르고노믹스에 2024년 8월에 게재되었고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2.0으로 사이콜로지 분야에서 상위 46%에 속하는 Q2급 저널입니다. 인트로가 좀 길어서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기반 시스템의 발전으로 직무가 신체적 작업에서 인지적 작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신적 작업 부하가 사용자 성능의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엠백 태스크와 산수 과제는 정신적 작업 부하를 연구하는 데 흔히 사용되며 이 연구들은 이런 작업들이 우리의 인지적 반응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런 정신적 작업 부하를 유발하는 과제들과 생리적 지표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요. 엠백 태스크와 산수 과제 모두에서 난이도가 증가할수록 시선 고정 시간이 감소하고 동공 지름이 증가하는 등 생리적 반응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엠백 태스크에서는 눈 깜빡임 지속 시간과 심박수가 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한 반면 산수 과제에서는 RMSSD와 SDNN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눈 깜빡임 속도와 피부 전도 반응은 두 과제에서 난이도에 대한 차이를 평가하기에는 충분히 민감하지 않아 한계가 있었습니다. 생리적 지표, 그 중에서도 특히 눈의 활동은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작업 수행력의 변화를 잘 관찰할 수 있기에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엠팩 태스크와 산수 과제를 수행할 때 다른 난이도 수준에서의 생리적 반응을 기록하고 분석하고자 하였고 참가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두 가지의 작업을 수행함을 통해 개인차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피험자 정보입니다. 본 연구에는 건강한 남성 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스트레스 상황일 때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남성 피험자만을 모집하였습니다. 다음은 측정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60Hz에서 시선 데이터를 캡처하여 눈 측정 데이터를 얻는 화면 기반 아이 트래커인 게이지 포인트 GP3를 사용하여 눈 반응을 기록했고 게이지 포인트 생체 인식 시스템을 통해 손가락 센서에서 심박수와 피부 전기 반응을 포착하였다고 하는데 아마 GSR 센서와 PPG 센서를 손가락에 부착하여 측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엠백 태스크 및 산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 응답 시간, 정답률, 주관적 평가, 과제 유형, 난이도를 기록하였으며 각 참가자들의 타임 스탬프를 기록하여 게이지 포인트 데이터와 동기화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엠팩 태스크와 산수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순서는 무작위로 진행됐기 때문에 한 피험자가 첫 번째 주에 엠팩 태스크를 했으면 일주일 뒤에는 산수 과제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엠백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엠백 태스크는 제로백, 원백, 투백으로 총 3가지 난이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제로백은 타겟 문자인 X가 나오면 마우스를 클릭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고 원백과 투백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 혹은 2개 앞에 나온 문자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총 10번의 세션을 진행했는데 한 세션에 3가지 난이도를 모두 진행하였고 세션마다 난이도의 순서는 다르게 제시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1분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도록 하였고 각 태스크 블락이 시작하기 전에 5초간 어떤 난이도인지 표시해 주었으며
타겟이면 마우스의 왼쪽을, 논 타겟이면 마우스의 오른쪽을 클릭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각 문자 자극은 0.5초 동안 제시되었고 그 이후 1.5초 동안 마우스 응답을 하게 됩니다. 각 블럭은 전체 자극의 33%가 타겟이었고 또 각 블럭은 20개의 트라이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블럭 간 간격은 15초였으며 이 15초 동안 각 블럭의 난이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0점에서 10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산수 과제는 엠벳과 거의 똑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산수 과제의 경우 레벨 1은 2개의 한 자리 숫자를 더하는 거고 레벨 2는 한 자리 숫자와 두 자리 숫자를 더하는 거, 그리고 레벨 3는 두 자리 숫자 2개를 더해야 합니다. 산수 과제는 총 6번의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5초간 수식이 제시되었고 2초간 빈 화면이 나온 후 2초 동안 정답 또는 오답이 제시됩니다. 이때 정답이라면 마우스의 왼쪽을, 오답이라면 마우스의 오른쪽을 클릭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각 블록은 10개의 트라이얼로 구성되어 있었고 타겟, 즉 정답의 비율은 50%였습니다. 블록 간 간격은 15초였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각 블럭에 대한 난이도를 평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과제에 대한 주관적 난이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험자들에게 매 블록마다 1부터 10까지의 라이커트 척도를 통해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작업 성과는 정확도와 응답 시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정확도는 정답의 백분율로 측정되었는데 참가자가 타겟일 때 마우스 왼쪽을 눌렀을 때가 정답 시행이고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았거나 타겟일 때 마우스의 오른쪽을 눌렸거나 논 타겟일 때 마우스의 왼쪽을 눌렀을 경우를 오답 시행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정답과 오답에 상관없이 응답 시간이 기록되었고 화면에서 자극이 사라지고 참가자가 마우스를 클릭할 때까지의 시간을 산출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트래커를 활용했기에 눈과 관련한 매개 변수들을 분석에 사용하였는데요. 고정 기간은 눈이 한 번에 고정에 초점을 맞춘 시간을 뜻하고 깜빡임 속도는 1분당 눈의 깜빡임 횟수를 나타냅니다. 이 깜빡임 기간은 눈이 깜빡이는 동안 눈꺼풀이 감긴 상태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설정하였고 또 좌우 동공 직경의 평균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때 좌우 동공의 직경 차이가 1mm 이상인 데이터는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손가락 센서로부터 피부 전도도와 심박수를 측정하였는데요. 각 블럭에 대해서 GSR의 평균을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심박수의 경우 PPC 데이터로부터 R피크를 감지하여 이 세 개의 피크 사이의 시간을 이동 평균하여 심박수를 계산했습니다.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직전의 RR 인터벌과 20% 이상 차이가 나는 RR 인터벌을 제거하였고 그 후 보관을 수행해준 다음 RR 인터벌로부터 RMSSD와 SDNN을 계산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왼쪽이 엠벡테스크, 오른쪽이 산수 과제이고 다양한 난이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나타냅니다. 엠벡과 산수 과제 모두에서 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한 난이도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작업 성과에 대한 결과입니다. 위쪽에 테이블 1이 엠벡테스크, 아래쪽에 테이블 2가 산수 과제에 대한 결과인데요. 엠벡테스크는 난이도에 따라 정확도와 반응 시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산수 과제에서는 난이도에 따른 반응 시간만 차이가 있을 뿐 정확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반응 시간은 두 과제 모두에서 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정확도는 엠벡테스크에서만 난이도 증가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체 데이터로부터 측정한 생리학적 지표에 대한 결과입니다. 엠벡테스크에서는 난이도에 따라 고정기간, 깜빡임 기간, 동공 직경, 그리고 심박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산수 과제에서는 고정기간, 동공 직경, 그리고 SDNN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과제에서 공통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고정기간과 동공직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정기간의 경우 엠백테스크에서는 제로백과 투백, 원백과 투백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제로백과 원백 간에는 차이가 없는 반면 산수 과제에서는 세 가지 난이도 수준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산수 과제의 경우 엠백테스크에 비해서 화면에 나타나는 자극을 좀 더 지속적으로 쳐다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공직경의 경우 두 과제 모두 세 가지 난이도 수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엠백테스크에서 그 차이가 더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SR의 경우 두 과제 모두 난이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심박수의 경우에는 엠백테스크에서 제로백과 투백 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한 난이도 점수와 생체 신호로부터 측정한 생리적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확도는 두 과제 모두에서 주관적 평가 점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반응 시간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험자들이 이 작업이 어렵다고 느낄수록 정확도가 낮아지고 반응 시간은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관적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즉 피험자들이 작업이 어렵다고 느낄수록 눈 깜빡임의 지속 시간, 빈도, 그리고 동공의 직경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는 두 가지의 과제에서 다양한 난이도에 따른 생리학적 지표들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제의 수행 정확도는 엠백테스크에서 과제 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지만 산수 과제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응답 시간은 두 과제 모두 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길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제의 난이도가 정신적 작업의 부하 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과제 모두 난이도에 따라 고정기간과 동공직경의 변화가 있었고 피부 전도도의 변화는 없었으며 심박수는 엠백테스크에서만 차이를 보였습니다. 측정한 생리학적 지표와 주관적 난이도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피험자들이 작업이 어렵다고 느낄수록 과제의 정확도가 낮아지고 반응 시간이 길어졌으며 눈 깜빡임의 지속 시간, 빈도, 그리고 동공의 직경이 커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심박수, 피부 전도도, 그리고 안구 활동과 같은 다양한 생체 신호를 활용하여 작업 기억 과제의 난이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확인하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안구 활동과 같이 유의미한 생리학적 지표가 있음에도 생리학적 해석이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부 전도도의 변화를 유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별다른 고찰이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이 논문을 읽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엠백을 진행할 때 피부 전도도에 차이가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피부 전도도보다는 PPG를 활용한 분석이 좀 더 유의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읽은 논문뿐만 아니라 다른 논문들도 좀 추가적으로 읽어보고 지금 하는 연구를 좀 잘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